브라운 로열 패밀리 이일숙입니다. 살면서 참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밤새 뭐 태풍과 더불어서 비가 천둥 번개가 뭐 야단이었다 하는데 저는 깊은 숙면 때문에 전혀 쟤는 모르고 아침에 깨우고 나니까 조용해졌는데 이제 잠을 설친 분도 계신다 하는데 전국에 또 다 동시에 이렇게 태풍이 왔는지 다들 괜찮으셨죠?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이미 태풍 온다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 저는 인지스타를 먹으면 숙면을 취해요. 숙면을 취하기 때문에 어제는 원래 제가 이렇게 밤에는 인지스타를 안 먹고 아침에 먹는 행위인데 어제는 이제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인지스타하고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이제 우리 그 스피루리나하고 멀티플러스하고 오메가3하고 핵한하고 이런 걸 어제는 조금 더 꼼꼼히 챙겨 먹었어요. 그래서 밤에 편안한 자세로 숙면을 취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는 천둥 번개를 치는 것조차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잘 잤습니다. 잘 잔 얼굴이죠, 그죠? 잘 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항상 이 자리는 또 떨려요. 그리고 또 앞타임이 항상 이 서울 사장님이 세미나를 하고 나면 더더욱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또 그렇게 배정을 하기까지는 또 짠 사람 입장에서는 깊은 뜻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뭔가 또 배움이 되져요. 그 말씨를 서울 말씨를 조금 의미를 하면서 세미나를 해라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느낀 것은 바로 또 이행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진 사장님 세미나 너무 차분차분 또 이쁜 분이 말씨도 이쁘고 또 그렇게 하니까 화장품 세미나가 쏙쏙쏙 귀에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한 5, 6년 또 이렇게 L2L과 조금 멀어져가 있다 보면 정보력이 차단돼서 그때만 해도 뭐 속옷하고 정수기하고 뭐 몇 가지만 알고 있었던 것이 그 한 4, 5, 6년 갭 사이에 엄청난 L2L은 또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다 L2L 알아요. 20년 전에 잠깐 속옷 브래지 한 장 입었어도 L2L 다 알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물 한 잔 먹었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들은 L2L 다 알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다 아는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뭘까?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이 자리에 또 생각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알아들으면 사업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에 걸맞춰가지고 또 그리고 대동 가족 여러분들은 이 L2L 속에서도 또 남다르잖아요. 또 밖에 사람보다는 또 남다르고 그래서 너무 앞서갈 필요가 없이 반템포만 앞서가도 이 인생 역전의 기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만나보면 가난하다고 학벌이 없다고 내 환경이 나쁘다고 꿈까지 꿀 수 없다면 꿈꾸는 것까지도 제한을 받는다면 정말 사람이 살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그거는 특별한 사람의 그 소유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꿀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들이지 않는 그 꿈을 꾸지 않아서 우리가 삶의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맞이 못하는 사람을 너무나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임을 보든지 어떤 뭔가를 이행하는데 포기한 자가 아름답던가요? 포기한 자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이고 또 정말 아름답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꼭 뭐 축구 선수 뭐 이런 게임 선수한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게임에서 또 그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내가 조금 열악하다고 꿈까지 포기를 하고 또 끝까지 뛰기를 포기를 한다면 결코 아무리 본인한테 좋은 장점이 있어도 아름답게 비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학생은 어디에 열정적일 때 아름답습니까? 학생은 학생다울 때 가장 또 열정적으로 그 일에
일념을 다 가지고 열정적으로 할 때 아름답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선수들은 그 게임에서 열정적일 때, 선수들이 그 뭐 다른 거 할 때 아름답던가요? 그 일의 본분을 최선을 다할 때도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또 뭐를 잘하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열정적으로. 그 결과는 나중에 문제고, 그 분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곳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죠. 그죠? 아름다운 곳에는. 그래서 그렇다면 정답은 나와 있으리라고 봐요. 제가 이제 저는 이를 97년에 이제 7월에 이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일숙 씨는 L2L을 다 위에서 만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97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뭐 장애물도 없고 주변에 어떤 이 환경들이 일을 잘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일을 만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들었다면 성공한 거 맞아요? 맞지 않아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장애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한테 비칠 때 장애물이 하나도 없고 일을 잘하기 위한 준비된 환경으로 인 상태에서 일을 만났다라고 누군가가 봐주신다면 이미 성공한 거 맞겠죠?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영업 10년, 또 일본 산요란 회사에 6년, 그리고 L2L은 처음부터 그 평생 대대손손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주일 확인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바깥 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 평생 대대손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나의 의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니거든요. 타의에 의해서 결정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누군가의 소속에서 가서 하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또 그리고 자영업이 이거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대대손손 하고 싶다고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군가의 소속이 아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또한도 유통에 소속이 되어 있는 입지에서 나의 한계성, 자본 크기의 한계성, 그리고 시대의 흐름의 한계성이라든지 변화에 내가 적응하는 한계성, 이런 것들이 부족함들이 때문에 결국은 오래오래 하고 싶었지만, 왜냐면 제가 그 사회지수가 좀 떨어져요. 이 적응 지수가 남보다 조금 떨어지는 행영. 동작도 민첩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조금 열악한 상태의 사람이라고 제가 항상 알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를 적응했다가 그걸 계속 더 적응 발전시켜 나가는 게 더 유리한 것이지. 요거 이제 조금 겨우 이제 적응이 되려 하는데 또 다른 걸 탁 또 시작하면 남보다 새로운 적응이 참 더디고, 제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고, 그게 또 이제 자란 환경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형제를 보면 전부 다 부모 같은 형제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합천 산골의 문화가 보면은 뭐 양반 상놈도 아닌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양반 상놈을 엄청 이렇게 따지는, 그리고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진하게 잔여되어 있는 것을 제가 겪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른들 앞에 이렇게 자기 의사를 똑바로 밝히는 그게 습관화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그래서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르는 척. 봐도 뭐 해야 된다고요? 못 본 척. 그리고 그 당시에 어른들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렇게 있으면, 야, 요거 총명하네. 이렇게 말해주는 시대가 아니고, 어디서 버릇없이 가정교육 더럽게 받아가지고, 어른들 눈을 똑바로 붉어지게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눈동자를 맞추는 게 또 습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산에, 합천에서 저는 부산으로 유학을 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유학을 오다 보니까 합천 산골에서는 그 문화가 맞았는데, 이곳에 또 오니까 그게 제대로 된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적응하는데도 오래오래 걸렸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거잖아요. 적응. 그래서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하려고 하는 이 기본적인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마음가짐을 안 가지면 항상 이 괴리감이 생겨요. 아, 저거는 내하고 안 맞아. 나하고 체질이 안 맞아. 계속. 그래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상태인 사람은, 예, 내가 한번 바뀌어볼게. 그렇게 또 이제 변화에 내가 한번 적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하고는 그거는 체질이 안 맞아요. 내하고는 딱 적응이 안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사회성과 결여가 되고 받아들이지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면 계속 어떻게 밥 속에 돌처럼 이렇게 된다면은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수 중에서 살아가면서 지수가 IQ 지수가 있잖아요. IQ 지수. 그거는 이제 지능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능 지수만 가지고는 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성 지수도 필요한 거예요. 감성 지수. 그리고 이렇게 열정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적응 지수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당시는 하이트칼 농경사회에서 하이트칼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능 지수를 그리고 이 지성 지수를 엄청 중요시 여겼어요. 아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다. 그거는 IQ 지수를 높이 봐왔던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막상 이제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IQ 지수보다는 뭐가 더, 그거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뭐가 중요했습니까? 이렇게 적응하려고 하는 받아들이는 지수, 그리고 변화에 내가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지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지식 지수보다는 더더욱 중요한 사실을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이제 눈치가 빠르면은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절에 가서도 적국을 얻어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가면 분위기 파악을 빨리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어떤 자리에 가면. 그럼 분위기 빨리 파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도 분위기하고 똑같아지. 그래서 이게, 이 동물들도 보면, 열악할수록 그 분위기 파악을 잘 합니다. 그래서 자기 원래의 색깔을 빨리 감추고, 그 환경 색깔처럼 확 바꾸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의 눈에 뜨이지 않으려고.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힘이 센 사람한테 이렇게, 뜨이게 되면은 곧 죽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이 원래 빨간색의 본질적인 그런 곤충이었다면 초록지대에 살게 되면은 무슨 색깔로 확 바꿉니까? 초록 색깔로 확 바뀌면 그 환경하고 똑같은 색깔이 되니까 이렇게 적한테 잡아삼킬 확률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의 군복이 뭡니까? 이제 얼룩덜룩 이게 초록 색깔에, 왜냐면은 산에 이런 데서 숨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듯이 제가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하려고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또 힘이 없고 방어해줄 사람이, 왜냐면 바로 위에 10대 한두 살 언니 동생이 있으면 방어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같이 또래 문화가 되니까 같이 다니면 내가 힘이 부족하면 누가 방어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니가 바로 위에 오빠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오빠들이 아버지 같은 오빠니까 노는 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방어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어떻게 하려고 생각할래요? 힘센 사람한테 같은 색깔인 것처럼 이렇게 붙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어린 시절도 있지만은 사회 활동을 하는데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게 비굴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좀 힘센 사람한테 내가 빨리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같은 색깔로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 먼 발치를 봐서 어차피 하는데 내가 성공 색깔로 빨리 확 바뀌면 뭐라고 봐주기를 쉽습니까? 저 사람은 성공 색깔이네.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저한테 붙을 거잖아요.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이. 그런데 내가 끝까지 환경 적응을 안 하고, 뭐 성공은 나만의 일이 아니야. 특별한 사람 일이야. 나는 실패의 색깔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집을 펴버리면 누가 붙을까요? 내 색깔이 실패 색깔이 되면 붙기는 붙는데 어떤 사람이 붙는다고요?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붙어요. 그거를 엄청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97년도에 이전에는 첫 장사를 할 때 87년도에 그렇게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어서오세요 인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사성인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뭐랍니까? 내하고 체질이 안 맞다. 체질로 말하는 거야. 그게 A인데 A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체질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참 나는 애들 바른 사람이네 자랑스럽네 해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게 잘 됐을 건데, 그렇게 내가 이해를 안 하고 뭐라고 이해를 했다고요?
오는 손님은 내가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아보를 해야 되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한테 뭔데 내가 실질적으로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인사 빨리 하는 거를 먼저 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인사 먼저 하는 것도 안 좋아한 거예요. 인사 먼저 하는 게 진것이다, 을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사성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빨리 인사하는 게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늦게 한 내 자신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에 들어와도 뭐 경비나 아무나 보고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소리가 그렇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어느 입지에서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그 모든 판가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 색깔에 가깝기를 원합니까? 그냥 어정쩡한 색깔에 있기를 성공 색깔에. 그래서 그게 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는. 그래서 저는 97년도에 이 엘퇴를 만났을 때 제가 어떤 이해를 했을까요? 이거는 방문 판매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을인 거예요. 을. 내가 누군가한테 방문 판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오라 한 사람은 없는데 내가 찾아가가지고 뭐를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팔기 위해서 가는 것이 방문 판매다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것이 떳떳합니까? 떳떳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을 알아보면서 제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그만 그대로였으면 저는 이 일을 선택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또 그리고 떳떳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도 진도도 내지도 못했을 것인데 일주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과 방문 판매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네트워크와 방문 판매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떳떳하지도 못했고, 제가 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이렇게. 그런데 일주일을 딱 알고 나니까 네트워크 방식은 부자 방식이고, 부자 방식이라는 걸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부자 방식. 부자 방식은 뭐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저는 바깥에서 착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월급쟁이 직장인은 남의 밑에서 소속돼가지고 머슴이라고 핸디팝 머슴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 일한 그 싹에 대해서 내 몸값에 내 일한 양에 그게 준해서 인사고가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인사고가가 떨어진든지 그쪽에서 필요치 않으면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만둬야 되는 그런 남의 인생이었잖아. 남의 인생. 그래서 6년 동안 외부인들은 거의 다 보면 니는 하이트칼라 그리고 국내 기업이 아닌 일본 회사였기 때문에 몸값이 세네.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 봐주든 말든 내가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는 계속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난 아무리 머슴 중에서는 내가 상류다. 머슴 중에서는 상류인데 내가 주인은 아니다. 이것을 알면은 머슴 중에 상류가 꿈을 꾸는 것이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머슴 위에서 상류에서 또 다음 희망, 꿈은 주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장사를 했어요. 그 장사가 이제 머슴은 아니고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착각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도 아니에요. 이거는 전 고객한테 뭐예요? 머슴인 거예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나 그 안에서 주어진 머슴이었는데 장사를 딱 하니까 어떤 머슴이었습니까? 더 넓은 머슴이 돼버렸다고. 정말 고객도 아닌 사람한테까지도 전부가 머슴이 됐던 거예요. 그럼 머슴이 어떤 주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 제공이 없는 내가 어떤 누군가의 해결책을 해주는 대안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을로 바뀐다잖아요. 을로. 그래서 장사할 때 제가 내 한 가게에 왔다고 주인을 만들 수 있는 입지였다면 저는 그 일을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속 했겠죠. 주인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는 바깥의 소매상에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회사 본부, 총판도 사실 총판만치 주인은 아니에요. 대리점 개설 안 해줘요. 기회 제공을 줘봤자 뭐까지만 준다고요? 대리점까지만 주잖아요. 그 총판도 사실은 이 네트워크보다 밑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일주일 만에 알게 된 게 뭐예요? 주인이 주인 역할을 주고 나면은 곧바로 뭐로 돌변한다고요?
잡아 먹어버려. 주인이 주인을 만들어주면 잡아 삼킵니까? 안 삼킵니까?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일주일 만에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였습니까? 총판 위에 가 네트워크이다. 이걸 제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과거에 연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주인을 계속 개설을 해줄 수 있는 일이면 일 아니더라도 그 일 계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동등한 위치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총판본부도 자기보다는 작은 영역을 주지만 전국을, 전 세계를 이렇게 영역을 줄 수 있는 일, 함께 할 수 있는 일, 동등한 일로 할 수 있는 이거를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로 하니까 막 시스템이 막 대단하게 막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이해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여기 딱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고 어떤 내가 내 이후로부터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은 뭐를 위해서 그 사람한테 물건 한두 개 팔아먹기 위해서면 의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한테 뭐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주인 자리를. 주인 역할을 한 번도 못한 주인 자리를.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주인. 무서우면 사람답게 사실 못 살아요. 표시만 은근슬쩍 그렇게 하는데 주인답게 살게 하는 기회를 주는 일이 이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십니까? 나는 진정으로 당연한 주인이 벌써 오는 날부터 벌써 주인이었고 그리고 주인이 계속 주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 네트워크를 똑바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똑바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막 설레이고 잠이 오지 않았고 어떤 누군가한테 그동안 나는 뭐 그렇게 남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준다라는 게 너무나 제가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된 것이 본인이 이해를 되게 하는 일이잖아요. 이해를.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키려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내 이름 숫자도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습관이 안 돼가 있었잖아요. 일본 산요라는 거.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 한 번도 뭐 발표할 사람 이렇게 손 들어봐라 이라 했을 때 스스로 손 한 번 들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진짜. 근데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발표할 사람 손 들어봐라 했을 때 손 한 번도 안 들면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속이 상할 거잖아요. 속이 상할 거잖아. 그거를 저는 마음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제가 한 번도 스스로 해보지 않아요. 이곳에 왔을 때 또한 제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잖아요. 소유자. 그래서 제가 안에서 그래서 그때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있었어요. 리더십이 중요할까요? 팔로우십이 중요할까요? 네? 리더십이 중요할 것 같지만 팔로우십이 더 중요합니다. 이 강의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심세, 경청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강사가 올바른 소리에도 내 마음이 경청할 자세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강의는 썩은 강의인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보다는 청중이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청중이 수준이 높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강사가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알아듣는다? 살 때같이 알아듣는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왔을 때 이 네트워크의 본질을 가지고 강사가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근데 내 마음이 계속 개떡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경청하는 지수가 내가 낮고 그리고 수준이 내가 이게 리더십보다는 팔로우십이 부족한 상태는 계속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강의를 저렇게 하노 강의를 그럼 뭐가 뭐 말도 못 알아들게 저래 빠르게 하노 순표가 없노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제가 청중인 상태에서 바뀌고 나니까 얼마나 저기 좋았으며 사람이 너무 좋으면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너무 좋으면 막 말이 빨라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내한테 스승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제가 제대로 빨리 이해를 했던 게 빨리 이해가 되면은 시간 낭비가 없겠죠. 빨리 이해가 되면 시간 낭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해가 설사 안 된 것들이 있어. 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진짜 내면에 내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길래 이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자꾸 그냥 말주변이 없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전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 사실은. 저는 진짜 그렇거든요. 여기에 설 때는 막 애지간히 막 일 부풀어가지고 할 것 같는데, 그 생각하고 실제 전해지는 거하고는 개개인 차이마다 다 달라요. 전달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아주 제가 안타까운 사람 중에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그 습관도. 그래서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너무 정말 진짜 이러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막 앞서가지고 실제로 돌아서 나와보면은 내가 정말 진짜 전달 능력이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동참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팔로우십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하는데 여기에 동참을 시킨대. 그리고 그러려면은 나 자신이 먼저 동참이 지수가 낮아져 있는데, 내 자신이 동참 지수가 낮아져 있는데 누군가를 동참시켜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바깥에 가서 내가 전달 능력이나 이게 너무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동참 능력을 일단 기르자. 이래가지고 제가 남 동참 능력이 먼저가 아니고 누가 동참 능력? 내 자신이. 그래서 동참 능력이 또 와 이래 발음이 오늘 와 이래 한다는 동참도 지수가 있다. 동참도. 또 세미나 듣는데도 지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하다가 어떤 날은 잘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안 되는 날이 있다고 다 서고 나면은, 그런데 듣는 사람보다는 하고 난 사람이 얼마나 불만족스러운 게 많겠습니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걸 미처 못해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속이 더 상하고, 듣는 사람보다 하고 난 사람은 너무나 그 속이 상하고, 그래서 속이 상하는 거는 뭐 때문에 속이 상합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생각 때문에 속이 상해요.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또 준비가 실천을 하든 안 하든 설 때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자주 서는 사람이 발전을 할 확률이 맞겠죠. 듣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생각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가 내 혼자 와가지고 일찍 와가 내 혼자서 그냥 해봤어요. 해보고 나니까 그것 또한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때부터 강사가 존경스럽더라고. 강사분들한테 막 존경심이 우러나는 거예요. 존경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막 존경. 그래서 그분이 지금 몸 상태가 어떨까? 세미나 하는데 지금 기분이 업이 돼 있을까? 그리고 그분이 지금 목이 탈까? 온갖 게 막 존경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내가 면담을 해보니까 내 말빨이 안 먹힌다는 걸 저는 이미 알았잖아요. 말빨 잘 먹혔으면 지금 터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막 로얄 패밀리도 리미티드만 걸지 않으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니다가 아니고 내 발빨이 안 먹힌다는 걸 아니까 누구의 개선만 남아 있습니까? 나의 개선, 나의 이제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면담을 바깥에 가서 해보면 내 말빨이 안 먹히니까 면담하는 사람 존경스럽습니까? 안 존경스럽습니까?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막 이 면담하는 사람 목이 타면 어떡하지? 목이 쉬면 어떡하지? 갈증이 나면 어떡하지? 누가 부스럭거려서 마음 정신 상태가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들어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온통 밖에 갔어든 어디 있어든 면담하는 사람한테 초집중을 하는 습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면담하는 사람이 리더십이라고 보면은 면담하는 사람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은 그 팔로우십이 더 중요하잖아요. 분위기 배경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이런 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네트워크 비전이 있나 없나, L2L이 비전이 있나 없나, 이거 이전에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나 자신이 그런 마음가짐 상태가 돼 있나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 네트워크 비전이 있나 없나, L2L 비전이 있나, 누가 망했다 하더라, 누구는 성공한다더라, 이런 평가 이전에 내 마음가짐이 살면서 정말 인생 역전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간절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꿈, 하루 이틀 그냥 누구 말하니까 꾸다가 그 다음부터 잊어먹다가 또 어느 날 또 꾸다가, 이거는 간절함입니까? 그냥 무의식 다성에 젖어가지고 하는 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정말 진짜 누가 뭐래도 정말 그 속에 간절한 그 꿈은, 간절할 때는 행동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간절히 해봤기 때문에 간절한 사람 안 간절한 사람 금방 알아요. 금방. 근데 한 번이라도 정말 간절해보고 나면 간절한 사람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금방 알아내요. 간절함.
그래서 그동안 살면서 내가 정말 진짜 목숨 줄 떼바치는 얼마나 그런 간절함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을까? 혹시 가져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간절함을 한번 가져본다면은 전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목숨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영업을 할 때도 항상 그런 간절함으로 했거든요. 하루하루.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개선을 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거는 나의 의지하고 시대 변천사가 커버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커버 안 되는 부분을 누군가가 커버를 해줬다면은 저는 자영업에서 이쪽으로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간절함을 이루는데 내가 부족해서 커버해주는 도움을 지속적으로 내가 요청이 되면 해줄 만한 곳이 언덕이 있는 분. 언덕이. 바깥에서 언덕이 있었습니까? 그게 부모가 됐든 없든. 그런데 제가 97년도에 와서 딱 보니까 일주일을 들으니까 그게 뭐였어요? 바깥에서도 전혀 없던 그 언덕이 엘투엘이었어요. 엘투엘. 내만 그걸 간절하게 계속 변심 없으면 이 언덕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바깥에 어떤 언덕이 있으면서 살아온 확률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 없었잖아요. 언덕이 없었잖아요. 전부 다 작든 크든 내 소관 여하에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지. 어떤 누군가 이렇게 울 속에서 언덕이 되지는 그런 거 없이도 우리가 살았는데 이곳에 오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큰 백을 하나 가졌으니까 큰 소리 빵빵 칠만 했었거든요. 제가 그 백이 없이도 살았는데 여기 와서 딱 보니까 근데 바깥에 어떤 제가 어느 집에 물건을 많이 저기 도매로 제가 많이 삽입을 한다고 해서 많이 제가 한다고 해서 그 도매상에 저희 언덕이 되지는 건 아니었잖아요. 내가 단지 많이 물건을 이렇게 납품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여하에 따라서만 그 순간순간만 그냥 나의 그냥 총판에서는 대리점이 나의 그냥 고객이네잖아요. 고객이네. 그런데 같은 주인이 되는 위치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 상태였잖아요. 언제나 그냥 이렇게 존속관계로.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평등관계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어쩌면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본인이 손실이 오는 경우가 저는 많이 보게 됐어요. 97년도 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폰서와 나와도 평등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한 것이 오히려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아주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스폰서가 밥도 사줘야 돼. 스폰서가 예를 들어서 뭐 물건도 빌려줘야 돼. 스폰서가 뭐 자료도 줘야 돼. 계속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는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냥 거지로 바뀌는 거야. 생각이 누구한테 그냥 받아야 되는 이 생각을 저는 97년도에 일주일 만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주니까 내가 팔로 10으로 힘을 들어줘야 돼. 빨리빨리 실력을 힘을 들어줘야 하면은 향상이 됐을 것인데 근데 전부 다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줄어드나. 그래서 제가 평생 함께 할 집이면 그 집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자기 집이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막 계속 막 환경을 좋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대대손손이 소중한 사람이 살 집이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집을 너무나 갈고 닦고 반짝반짝 이렇게 하는데 잠시 머무르다가 갈 집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잘 하다가도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러면은 반짝반짝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막 대충 막 나중에 끄집어내기도 더 힘든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엘투엘에서 확인을 딱 하고 나 평생 할 거야. 대를 물려줄 거야.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진심적인 간절함으로 그래 하는 사람 같으면 발전을 시켜낼까요? 안 발전을 시켜낼까요? 자기가 매일 오는 공간을 그리고 누구 남은 거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언제든지 남은 거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잘 되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발전시키지를 않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 하는 거야. 아, 나 손님 데려왔는데 뭐 더럽네, 안 좋네, 환경이 안 좋네 이것뿐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97년 그 부분을 누구보다 제가 빨리 그래서 내 것도 내 거로 주인으로 삼으면 그것은 당연히 내 건데 남이 공짜로 해준 공간을 내 것으로 만들면 그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내가 평생 해야 될 회사 같으면 돈만 쫓아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만.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회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실력이 있는지 자본이 있는지 부자인지
또 그 뭐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런 주인으로 만들 만한 그런 시스템적인 말로만이 아닌 실전으로 진짜 그런 그게 규격화돼 있는지, 시시때때로 말을 바꾸는지. 근데 그런 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평생 가야 될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 가야 될 회사라는 걸 내가 정했으면 그 또한도 나를 볼 때 평생 가야 될 관계로 정말 소중하게 보고 있을까?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그거에 대해서. 나만 이 회사를 평가를 하고, 나만 센터를 평가를 하고, 나만 그걸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도 쌍방이 되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쌍방으로.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파트너십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스폰서는 나한테 줘야 되는 사람, 나는 그냥 받아야 되는 사람, 이러면은 쌍방으로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빨리 이해를 하면, 그러면 LTL 여러분들이 평생 갈만한 회사라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드셨어요? 네. 이 소리가 평생 갈만한 회사가 평생 갈만한 회사. 그러면 평생 갈만한 회사가 부자 회사가 좋은 거잖아요. 네. 자본이 많고. 그리고 뿌리가 깊은 회사가 좋아요. 이제 금방 해가 더 지켜보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회사가 좋아요. 뿌리가 깊고 계속 지금. 그래서 저도 이 일을 제가 25년 전에 확인을 할 때 그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확인하고 나니까 제가 어찌 됩니까? 그런 회사, 처음에 제가 확인할 때는 그런 회사였는데, 근데 그 회사를 계속 지속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만 노력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도 노력을 해야 돼요.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 회사, 부모가 이 재산을 처음에 크게 해가 줬어. 근데 주는 것도 당연히 좋고 받은 것도 좋지만은, 근데 그 받을 때보다도 내가 더 발전시켜낼 만한 나 자신의 노력도가 같이 존재해야 이게 같이 더불어 크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는 망하든지 말든지, 회사를 남이 욕하든지 말든지, 스폰서를 욕하는데 같이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되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써 마음에서 벌써 이미 삐뚤어진,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기만 잘 돼야지 한다고 해서 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회사는 제가 97년도에 와서 보니까 내 수준보다 1000만 배 내가 진짜 갖추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기술력이면 기술력, 자본력이면 자본력, 그런 연구소면 연구소, 생산 라인, 이런 모든 아이템 보는 눈, 이런 것들은 막 수천 배 앞서가는 이런 것을 갖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갖춘 회사에 나 자신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의 꿈이 이루어질 만한 그런 텃밭을 이제 만났으면 이 텃밭에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데, 나의 망가짐의 그것이 씨앗이잖아요. 씨앗. 성공의 씨앗을 진짜 심을 것인가. 조금 전에 그런 텃밭을 이제 제가 하긴 하는데 회사는 충분했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하는데 회사의 역사나 기업 이념이나 이거는 당연히 중요하고 계속 이런 세미나를 많이 듣잖아. 근데 거기에서 함께하는 제품이 시대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아이템 시대성.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시대에 벗어나는 제품이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전쟁이 터지는데 북이 영화를 누리는 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에 관계된 것이 중요한 거잖아. 그 시대에 맞는 타이밍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대성이 맞는 제품, 시대성이 맞는 제품이 LTL에는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십니까?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있어요.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도성, 시대성은 맞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 터졌어. 지금 어떤 누군가한테는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꼬린 지점에 1등 가는 사람이 모든 영광을 다 누릴 거야. 그런데 그 문명이 있는데 문명을 이용하든 그냥 하든 그거는 자기 상관이고 선택 여하에 딸렸는데 자기는 걸어갈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에너지는 자기가 많을지 몰라도 지쳐가지고 꼬린 지점까지 갈 때는 꼴찌가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속도성이 늦은 것도 안 된다라는 거야. 속도성. 그러면은 말보다 더 빠른 속도면 더 좋겠죠. 다른 여태까지 제품들은 말보다 더 빠르지 않다 보니까 말로서 했던 일들이었잖아요. 좋다. 그런데 말보다
느낌이 이렇게 더 빨라요. 말보다 더 빠른 것은 소리예요. 소리. 소리보다 더 빠른 것은 뭡니까? 빛. 그래서 그런 소리나 말, 빛, 이런 거를 떠나서 느낌. 우리는 모든 거 액션을 취하는 건 느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말로서 선택하는 경우보다는 느낌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말은 이 사람 말처럼 될까 안 될까 의타심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건강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한두 가지 안 써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별로 재미를 못 봤다. 만족도가 없었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 말이라도 말을 의타심이 꽉 차 있을 때는 면담을 아무리 잘해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를 줘야 돼요? 언제나 느낌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랄까. 느낌. 그래서 느낌을 동원하는 면담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낌을 주는 게 속도라고 보면 지금 불해지요. 느낌을 느끼는 데는 얼마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느낌을 주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그 본사에서 세미나했던 오비아는 느낌을 주는데 얼마나 속도가 걸릴 것 같아요? 바로 금방. 그리고 수직이 이게 지금 느낌을 주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30초 바로. 그래서 이런 속도성이 있는 제품이 필요한 거예요. 시대성은 당연히 이 시대에 100세 시대에 걸맞는 이런 그 제품과 속도성, 인식을 바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속도성이 꼭 필요해야 돼. 시대성과 속도성. 이 속도성에 타이밍이 이제 중요한데 이 타이밍에 20대, 80대, 20 이 경제 원칙에 있는 거죠. 20대, 80대, 20 이걸 가지고 이제 판가름을 해요. 타이밍을. 그러면은 이제 뭐 주식가에나 이런 데서 많이 들은 소리일 겁니다. 주식은 무릎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어깨에서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은 무릎과 어깨까지가 요까지가 80, 발에서 무릎까지가 20, 어깨에서부터 머리 끝까지가 20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밑에 20을 먹고 싶습니까? 가운데 토막 80을 먹고 싶습니까? 먹는다고 보면 이거를 경제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20대, 80대, 20. 그래서 이 20대 선상에서 점유를 한 인기 상품을 하면은 이 80의 공간을 자기 영역이 되지는 거예요. 근데 끝자락에서 이게 20, 이 어깨자락에서 해버리면 무너지는 20%면은 어떻게 된다? 20을 먹자고 깨꼬라지는 일을 하게 되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의 타이밍, 시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품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품이 뭐예요? 지금 뭐 라파 엄청 좋아하시대. 그 수직이 엄청 좋아하시대. 그러면 지금 전 인류가 100% 다 지금 집집마다 막 가족 수대로 다 쓰고 있으면은 타이밍이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안 맞죠? 그러면은 20% 미만대 하면은 1%대 이렇게 하면은 검증된 세월이 많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지금 수직이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 그래 되니까 많은 체험 검증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실제 점유는 20%를 점령했던가요?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20% 점령했던가요? 안 점령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맞아요.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파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20% 이상 점령해가 있나요? 아내가 있죠. 그래서 그 보는 눈이 사업가적인 눈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제품이 이 회사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예요. 이거를 봐야 되는 거야. 그냥 누가 안 좋다 한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비전문가들은 대부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생소한 것은 다 안 좋다 하는 이거를 가지고 다 있냐. 안 좋다 하기 때문에 일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해가 똑바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똑바로 이해될 때까지는 진도가 안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이해가 돼 있는 사람은 진도가 나가는데 우리 학교도 기초가 이해가 돼 있는 사람은 높이 올라갑니까? 안 높이 올라갑니까? 높이 올라가요. 여기서 그런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이 좋다니까 지금, 내가 한다. 이거 하고, 진짜 내가 이런
입지나 타이밍을 알고 있는 기초하고 이게 돼 있을 때는 이 기초가 눈에 안 돼가 있는 사람 보면은 안타까워서 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친다랑. 그래서 나는 알았는데 바깥에 가서 이해가 안 되지니까 내가 동참률을 막 완전 동참지수를 2000%만 10,000%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집안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하찮게 봤잖아요. 내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 이해돼 있던 방판으로 이해됐던 수준이니까 제가 여기에 치열하게 여기 나가서 공부만 하고 있다. 동참만 하고 있다. 이거를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지금 닭대가리 아이가 닭대가리 이렇게 들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한 달 새벽부터 8시까지 다른 사람도 그래 하나? 아니 내 혼자 그래 하는데 다른 사람도 지금 저녁 10시까지 11시까지 12시까지 그렇게 하나? 아니 내 혼자 하는데 얼마나 못 알아들었으면 네 혼자 그래 하노? 이런 생각이 드니까 눈빛이 뭔가 그래 IQ 지수가 낮단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동참 지수가 많이 돼 있는 상태 같으면 조금은 역할을 주고 뒤로 물려 있어도 눈치를 못 채는데 내 혼자 똘랑 있는데 내 혼자 똘랑 빠지면 불참률 1000%가 돼버리는 거야. 불참률 1000%. 그런데 내 혼자 계속 동참을 잘하고 막 사람이 급한 일이 터졌을 때 그 사람 하는 행동 보면 그 사람을 안다 하잖아요. 급한 일이 터졌을 때. 그런데 집안에 급한 일이 터졌을 때 제가 여기에 동참률이 그쪽으로 유턴을 딱 해버리면 그 시장은 다 이미 뭐라고 보고 있다고요? 아, 네가 그 일을 중요시 안 여기네. 이렇게 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동참률을 그렇게 이제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이 제품의 타이밍을 보는 그런 제품이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볼 때 너무나 많죠. 그 하나는 저기 2시에 데이트에서도 또 볼 수 있고 계속 상품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각도로 상품 세미나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 안 좋다 내 각도로 주변 각도로 이게 볼 게 아니라 전문가적인 생각으로 항상 세미나를 들을 때도 그거 보는 습관이 훈련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볼륨감이 없으면 몸값이 뛸까요 안 뛸까요? 하루 종일 이랬는데 10원짜리 가지고 계속 속표성도 맞았고 이 모든 시대성도 맞았고 이런 게 다 맞았다 해도 볼륨감이 하루 종일 10원짜리 가지고 하면은 이 볼륨감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떨어져요. 그러면 이 볼륨감이 여기에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봐야 돼요. 아이고 여기는 막 비쌌어요. 우리 주변에는 못 살기 때문에 안 되집니다. 이거는 전문가적인 이해가 된 사람입니까? 안 된 사람입니까? 자기가 전문가적인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전문가적인 생각으로 볼륨감 이거를 보는 안목. 그래서 이 전문가적인 볼륨을 보고 또 그리고 수익성이 회사가 수익성이 이 볼륨이 큰데 볼륨이 0인데 수익성을 10,000%를 줘도 이거는 뭡니까? 0이 되는 거예요. 0이. 그래서 이 볼륨감을 하게 되는데 그 볼륨감이 10,000%가 돼도 수익률을 0%만 줘. 0%. 이러면은 이 내가 노력을 10,000%로 노력해가지고 볼륨을 키워놨는데 0%를 주면은 이게 소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 네 가지를 보는 시점으로 이제부터 세미나를 들어보면, 그런데 아이고 뭐 돈 된다 하더만은 프로테즈가 아무래도 없는데 내가 0%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쌍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래서 지금 주변에 바깥에 저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그리고 IMF 이전과 이후 크게 지금 내가 겪은 거로 보면 이렇게 본다면은 문화가 팍팍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는 오프라인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땅따먹기를 했다면 지금은 전부 다 디지털로 모든 돈이 이동돼가 있잖아요. 이 디지털에. 그래서 디지털에 내가 소속이 돼 있는 어딘가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내가 소속을 마음껏 써도 저항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나를 환영하는 곳이 있느냐, 이 링크가 돼 있느냐, 그 링크 돼 있는데 링크를 시켜줄 수 있느냐. 나만, 니는 이쁘니까 링크 돼가지고 여기에 밴드에 들어오도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온다. 이러면은 크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 LTL은 준비가 돼 있고 대동그룹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는 것이에요. 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이 오프라인에 초대가 되고 라이브에 이게 디지털에 돈이 있다 있잖아. 초대가 되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가 면담을 하면은 내가 안 되는 거야. 8로 10에 내가 지금 계속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동참률을 높일까? 동참률을 높여줄까?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이 그게 라이브가 됐던 여기 센터가 됐던 초대 지수가 높아야 돼요. 1차적으로 타인이 아니라 누가부터 초대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초대를 못 하는데 타인을 초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 자신이 뭐 오늘 뭐 2시에 라이브 한단 말이가 안 한단 말이가 모르고 있고 야간에 모르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자발적으로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경지보다는 내가 오히려 같이 동참을 리드하는 그래서 주변에 나 자신을 동참을 시키고 내 주변까지 동참을 리드하는 이런 숫자가 늘어나면은 영역이 어디에서 늘어난다? 라이브에서 디지털에서 내 땅땅 묻기가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100명이 하는 게 더 땅땅 묻기가 빠를 거고 1000명이 하면 더 빠를 거고 이거를 빨리 분위기 파악이 돼서 지금 안전하으나 뭐를 해야 된다고요? 초대. 무슨 초대? 라이브 초대. 뭐 센터 초대. 그래서 오프라인 라이브 다 초대를 더 잘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내 핵심이 도대체 어디가 더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은 끝나고 났을 때도 계속 뭐를 위해서 노력을 할까요? 초대 명단을 적고 그래서 꿈 설정이 크게 해서 큰 텃밭에 그리고 이렇게 나 자신도 심어서 무럭무럭 자라고 그리고 타인도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 사업이라 했으니까 본인도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서 듣는 지수도 중요하지만 느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이 아이템들을 계속 본인 몸에 먼저 느낌을 줘보는 이런 게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지식과 느낌이 동시에 있는 사람은 또 지식만 가진 사람보다도 초대가 더 빠를 것이고 이거를 다 한번 겸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신다면 이미 대동에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지금 계속 다 되어가고 있죠. 다 됐죠. 그죠? 거기서 내 동참률을 지수를 높여낼 수 있는 그런 오늘 또 이제 야간에 뭐가 있습니까? 라이브 방송. 거기도 계속 명단을 내 자신도 적고 그리고 또 공개석상에서도 자꾸 적어 들어가고 그리고 동참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함께 디지털에 또 지금 시대에 걸맞도록 크게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이 다 되시고 많은 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장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